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환원동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각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뭐 번외편이기도 하고 또 환원동각에 뭐 이어서 연결 마무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진정한 명리 공부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명리로 따지는 새해에는 이제 입춘이기 때문에 지금 입춘을 뭐 한 일주일여 이렇게 좀 남겨놓고 있는,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뭐 그렇게 보면 진정한 이제 송구영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신축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면서 뭔가 좀 새로운 이민년, 신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로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들으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은생어해, 은생어해, 그리고 해생어은, 어은이라고 하는, 이걸 뭐 이제 어조사 우자를 써서 우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실제는 도가의 경전이라고 하는 음부경에 뭐 황제가 지었다고도 하고 강태공이 지었다고도 하는데, 작자는 확실치 않으나 양명서라고 볼 수 있는 음부경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은자죠. 은혜는 해로움. 그러니까 여기서 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뭐 원수, 예, 원한진 사람,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대로 해로움에서 발생을 하고 생하고, 해로움은 원수는 또 이렇게 은혜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존재하는 관계성, 우리 삶에 존재하는 연관성의 속성, 즉 메커니즘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로서 끝나지 않고 또 원수는 원수로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무슨 뭐 이렇게 철학적이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연 이러한 연결 구조가 명리적으로는 어떻게 어프로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송구영신의 즈음을 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은혜와 해로움, 은혜와 원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단독적으로 별리로 분리되어져 있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속에 원수의 서로 간에 척을 질 수 있는 빌미, 인자가 있는 거고, 그러한 어떤 해로움 속에 또다시 이것이 은혜로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빌미가 같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이제 명리에서는 흔히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음양이 서로 교류하고 교차하고 작용해가지고 하나의 변화를 만들고 하나의 사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운명을 감정을 하는 기본 툴이 되는 명리인 사주명리도 8글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음양의 의미를 그 안에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항구불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작용을 해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에 작용을 미칠 때는 대표적으로 은혜와 원수로 나눠질 수도 있고, 또 미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또 아름다움과 또 아름다움이 대비되는 추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면 선이 있으면, 광명이 있으면 악에 어두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미추에 흔히 이렇게 더러움과 깨끗함, 그리고 높고 낮음, 위와 아래, 안과 밖, 그리고 광명과 암흑, 이러한 대비되는 이러한 구조들이 결국은 다 이런 인간사의 감정의 교류에서도 이렇게 은원이라고 하는 서로 상대성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의 연원에는 본래 은생어의 해생어은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자는 죽는 거, 사지의 근이요, 사지 근이고, 사자는 이렇게 생지 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런 교호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불가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생불생이고 사불생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세계를 표현하고 말하는 데에서는 다 비슷한 그런 어휘들로 존재의 근원을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뿌리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뿌리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뿌리다. 오늘 내가 뭔가 살고자 이렇게 애착하고 애타고 투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렇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지향하고 죽음의 씨앗을 내가 포태를 하는 거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 시간에 죽었던 뭔가 사라졌던 나의 그런 밑거름이 되었던 그런 인자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변화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네들의 기본적인 그 감성의 구조는 어떠냐면, 우리는 은혜로움만 생각을 하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받는 거, 내가 좀 어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광명, 또 아름다움, 이렇게 밝은 거, 이런 거, 선, 그리고 이렇게 위, 이런 쪽에 좋은 쪽만을 지향을 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자연의 법도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에도 뭔가 대자연에서 만물을 이렇게 생해 놨으면, 그렇죠? 생해 놨으면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숙살 기운으로 서리를 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추수하게 하고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의 기운을 받아서 알맹이가 맺어지는 실체들은, 존재들은 다음 생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상들은, 존재들은 대열에서 이렇게 이탈되고 낙오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과 사라고 하는 은혜와 어떤 해로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네들의 어떤 가족 간의 육친 관계나 아니면 어떤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아니면 비즈니스의 이런 사업 관계, 즉 전혀 나랑 관계성이 없는 그런 데서는 이런 은원 관계가, 이런 은과 해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서로 연관작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서로의 그런 뿌리작용, 뿌리와 줄기작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계의 수많은 사연들을 이렇게 표출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주 지리하고도 요즘은 새로운 변이라고 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코비드가 거의 전 지구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2년 넘게, 만 2년 가까이 아주 그 모든 부분에서 삶의 기본 뿌리까지도 썽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거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거대하게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그 변화의 파고를 겪고 있는 것은 거의 뭐 유사 이래로 처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 인류에 대한 자연의 대경고일 수도 있고, 문명 일변도의, 물질 일변도의, 황금 만능주의의, 자본주의의, 근본주의의 일변도로 치닫는 거에 대한 하나의 자연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경고일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 많은 민생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왔고 당연스럽게 생각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해로움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죠? 많은 부분들에 제약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민생 대다수가 많이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면면히 보면 과연 모두 다 이렇게 힘들었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연말연시에 이렇게 그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미안해서 그랬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든지 명절의 구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 대세운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분은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 딱 드러나는, 명절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런 살림살이로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식업,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인데도 이를테면 횟집을 하신다, 이용 음식점을 하신다, 이런 분들도 보면 선생님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선생님은 안 그러셨네요 라고 하면, 예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그거는 전체 틀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시류가 해로움으로 작용했다라고 손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뭔가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또 어떤 터전이 되고 발판이 돼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을 전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변 상황과는 다르게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해로움일 수 있는 것이 누구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고, 또 누구한테는 은혜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로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럼 이 기준점은 무엇인 거냐? 명리적인 측면으로 따지면은 어떤 프리즘을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인 거냐? 은혜는 뭐고, 그러면 이런 원수, 해로움은 뭐가 되는 거냐?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야심경, 불경의 반야심경 중에 앞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증불감 해서 원래 진리의 본체, 진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불구, 이건 티끌, 떼구자입니다. 원래 더럽지도 않고, 그리고 깨끗할 정자, 깨끗하지도 않다. 이거를 원래 자연은 그대로 있고, 자연이 스스로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작용할 뿐인데, 욕망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거기서 뭔가 엮어서 자기화해서 뭔가의 의도를 가진 우리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으로 잣대로 볼 때는 그게 어느 때는 더럽게도 보이고 어떤 때는 깨끗하게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로도 보이고 어떤 때는 해로움으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렇죠. 반어적인 의미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불구부정을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이를테면 한 스님하고 동자하고 스님 불구부정이 뭡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제 뭐 이제 절이니까 이렇게 차 이런 차 같은 걸 많이 이제 마시지 않습니까? 마침 스님이 이제 차 한 잔을 이렇게 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그 동자승한테 그러죠. 내가 이 찬물을 마시면 이 찬물은 그러면 찬물은 깨끗한 거냐? 동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죠.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 깨끗하죠. 그렇죠? 오물은 아니고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스님 깨끗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찬물을 마시면 내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내 이렇게 그 소변으로 나올 텐데 이 소변은 깨끗한 거냐? 들어온 거냐? 스님 그건 좀 깨끗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변을 받아서 내가 텃밭에 있는 도라지밭에 이거를 거름으로 주고 그 도라지가 이 거름을 자양분 삼아서 도라지 꽃을 피우면 그 도라지 꽃은 깨끗한 거냐? 들어온 거냐? 스님, 그거는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약간 논리의 비약이고 말 가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가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가 결국은 인간사의 변화나 관계성의 작용이나 이런 그 인과가 이렇게 작용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내가 그 과거 생에 기억하지 못했던 어느 생에 내가 이 우주 공간의 시공간에 뿌렸던 그러한 내 행위에 또 내 어떤 의식에 이런 작용력들이 이렇게 씨앗으로 심어져 가지고 누대를 거쳐서 이렇게 그게 자라고 모양 지워지고 형상화되고 작용되고 그래서 이 생에 내 부모로 또 내 배우자로 또 내가 친한 친구로 그러한 존재로 인연을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예전에 제가 그 현직에 있고 잠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멤버들이 있었어요. 아주 친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귀는 나이대도 비슷하고 학교 때 친구는 아니었고 이렇게 사회에서 만났던 직장에서도 만났고 비즈니스 관계성으로도 만났고 그런데 아주 뭐 마음도 맞고 친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재밌게도 지내고 휴가 때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인컴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때니까 뭐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외국 같은 데서도 많이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중국의 선전에 가면 그 미션일이라고 하는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골프 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이난하고 이렇게 선전에 골프장이 있는데 세계 최대 골프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216홀짜리인데 그 중국 사람들 그 스케일만큼 이런 데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선전에 있어요. 중국에 선전에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216홀 중에 이제 한 코스를 22코스인가 막 그런데 이제 한 코스를 정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운동도 하면서 뭐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재밌게 지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모두 다 현직에 있었을 때였어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 이 멤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은퇴를 하면, 은퇴를 하면 무조건 그 사람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 10박은 여기 와서 재밌게 좀 지내자. 그럴 정도로 서로 뭐 이렇게 호기롭게 마음도 잘 맞고 친한 것 같았었고 이랬습니다. 그게 불과 뭐
한 7, 8년 전? 8, 9년 전? 이 정도 얘기예요. 10년은 채 안 된 그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멤버들이 사실은 물론 그 당사자인 경우가 그게 큰 문제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주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이 4명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사업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보를 더 이렇게 도움도 줘서 기반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그 한 사람이 어려울 때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도 꽤 오랜 기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어떤 뭐 이런 그 은혜라고 할까? 이런 도움들을 뭐 제가 보면 저는 제가 겪은 상황 아니고 제 멤버들이 겪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참 좋다, 아름답다, 진짜 이렇게 다들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인생 말년도 서로 간에 여여하게 지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멤버들 중에서 이게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 그리고 지금은 아예 뭐 거의 그냥 원수처럼 서로 카톡 다 차단하고 심하면 막 서로 전화번호까지 막 바꾸고 저도 그걸 이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그 인간성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척박해짐, 각박해짐, 또 파괴 현상,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인생에 사는 서로 간의 삶에 이런 모습일 수가 있겠구나. 물론 이 사람들은 부모 사이도 아니고, 이런 뭐 혈연 관계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었고, 그랬습니다만 분명히 현실을 살면서도 같은 시간을 공유하거나 이랬던 거는 형제보다도 그 당시에 어떤 가족보다도 더 친한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진짜 서로 원수처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축약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딱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심한 상태까지 가가지고 거의 뭐 법으로까지 막 이렇게 갈 정도 상황까지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어찌어찌 이렇게 인연줄이 시절 인연이 이때의 마디가 되는 그쵸? 마디가 되는 이런 시절 인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친해졌는데 결국은 이 시절 인연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는 좋은 선연으로는 맺어지지 참 않는구나.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연 해생어원, 은생어원의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서로 돌고 돌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명주에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가? 8글자에도 음량이 있고 오행이 있고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특이한 명조들을 여러 명조를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다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셨었는데 그냥 뭐 제가 다른 의미로 이 사례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비슷한 유형인데 이분이 이제 이분도 곤명이었고 또 이를테면 이분은 이제 정사생이셨는데 정미월이었고 같은 신금일주셨어요. 신묘였고 이렇게 이제 개사시였어요. 개사시. 이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물론 격으로 보면 한 분은 이제 7살격이죠. 5월에 이렇게 신금이니까 7살인데 내가 병호 화중에서도 가장 강한 병호 월주를 타고 있어가지고 관살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하신 명이죠. 그렇죠? 상당히 강한 명이고. 그리고 이분은 5월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6월이죠. 미월이니까 음력 6월. 미월의 신금이었어요. 미월의 신금인데 격으로 보면 인수격이지만 인중에 어떻습니까? 인중에 정화가 그대로 월간으로 투간을 해가지고 년월에 이렇게 투간이 돼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뭐 명조 푸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신금 입장에서 보면 요 정화, 사화. 신금 입장에서 보면 병화, 오화, 사화 이런 화들이 어떻습니까? 관살이 상당히 어때요? 강한 명이죠. 그렇죠? 상당히 강한 명입니다. 강한 명이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사오미의 방국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병호 월주로 강하게 있으면서도 사오미의 방국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신금이 지금 지지에 비겁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겁이 없는 상태에서 사중에 경금하고 미토에 인성하고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이 많은 관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관살의 논리에 종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라는 거를 한참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뭐 이거는 제가 결론입니다. 운까지 다 맞춰본 거니까 이분 한 분은 이분은 어쨌든 이 관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묘미에 합을 해서 목생화하는 재생살하는 에너지가 돼서 결국은 이 관살의 논리에 종하는 구조로 저는 감명을 했고 여기는 이렇게 화국은 인호술의 화국이 있고 사오미의 방국이 있어요. 방국이 있는데 이렇게 방국이 있을 때는 화세가 강해지긴 하지만 결국 조토이지만 미토로 신금이 이렇게 어렵지만 생받는 구조하고 사중의 경금도 이렇게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거는 여기도 화에 대해서 이렇게 식신으로 수국화하는 화기가 있는데 여기 화는 전체 여기 수는 전체의 지지에 뿌리가 없는 수가 아주 증발되기 딱 좋은 그런 수인 거죠. 수국화가 안 되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화국으로 가기에 임자라고 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병호도 양인이고 임자도 양인이기 때문에 상충하는 에너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임자가 살아있다. 봐서 전체적으로 화로 종하는 거를 방지를 하고 사중에 경금하고 미토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만만찮죠. 화의 세가 만만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핵심이 뭐였냐면 이 두 분들이 다 결국은 이게 이제 직업을 써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배우자잖아요. 여명이니까 배우자인데 둘 다가 이런 관성 배우자 아니면 직업 아니면 남자 여명 기준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숙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전체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미션이 되는 거죠. 미션이. 그러니까 요 구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초년에 인묘대운을 거쳤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수운을 타고 있고, 여기도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운을 지금 타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는 이제 모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조가 다 적은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전체 이 내 인생의 틀에 은혜도 되고 해로움도 될 수 있는 것이 이 글자 중에 관성에 있다라는 거죠. 관성에. 그래서 여기는 센 남자 피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뭐 이렇게 동정심 내지는 보호 심리로 해가지고 하고 보니까 완전히
힘드신 거야, 이렇게 배우자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여기가 그렇고 여기도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이제 뭐 그 유흥업 관련 뭐 이런 업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경우는 이거는 이걸 배우자로 안 쓰면 손님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손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묘대운 겪었을 때는 이런 운 때문에 힘들었었던 거고, 이러한 이성 때문에 이성이 지금 완전히 관살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살국을 그래도 이렇게 상관으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거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도 남자 내지는 배우자 때문에 어려운 거고, 또 여기서 뭔가의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글자에서 있다라는 거지. 예. 명리적인 측면에 이렇게 은과 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8글자 밖에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8글자 안에 들어있는 그 사건의 씨앗은 반드시 내 인생에 엔딩이 있기 전까지는 지장간에 있는 것까지라도 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 팔자에 없어서 겪는 게 아닙니다. 내 인자가 다 있는 거예요.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대세운에 다 반응을 해서 그게 이게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존관법으로 따지면 선생님 이게 흉신이에요? 용신이에요? 길신이에요? 구신이에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돌고 도는 음양의 순환 이치로 본다라고 하면 다 이 인자에도 내가 인생을 성숙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자가 들어 있는 것이고, 나의 성공의 사다리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나의 그죠? 컬랩스 이렇게 이 어떤 그 붕괴의 그러한 인자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8글자의 속성 자체가 나한테 은혜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로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내 거 자체는 이거는 불구부정인 거예요. 이건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스님의 찻잔 한 잔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이거를 여하이 이거를 운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소변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라지꽃을 피우는 자양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어느 하나로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명조인데, 이분은 남자분이세요. 지난 시간에 환원동각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명조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작용하는 것이 다르다. 이분도 인성이 참 많죠. 여기는 화를 관성으로 썼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성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겁하고 관성하고 인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삼상격도 비슷하고 이런 구조인데, 이분하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 해자축 3년을 한번 지켜봤어요. 해자축 3년. 운이 지금 재성대운이에요. 재성대운을 타고 있는데 지금 무식상의 무제사주잖아요, 그렇죠? 무식상의 무제사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많은 인성들이 인성을 활용을 해서 뭔가 그 인성이 이게 자각이 되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인성이 한번 크게 빵 터질 것 같은데,
딱 대운 들고 세운에 해자축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뭘 했었냐면 약간 이렇게 투자 유치 같은 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커미션을 이렇게 취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일정 지분을 또 이렇게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해 지났을 때 기토한테는 이게 천을귀인이잖아요, 그렇죠? 천을귀인이고 천간에 이렇게 이제 경자로 뜨고 이래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제 후배가 이렇게 이제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이렇게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였는데 뭐 이건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레이더, 그러니까 드론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아랍이나 이런 데서 왜 드론에다가 이렇게 소형 폭탄을 탑재를 해가지고 주요 시설을 막 공격하고 이랬잖아요. 요인들도 암살하고 정유시설 같은 것도 막 폭파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큰 레이더, 지금 있는 레이더 체제로는 그 조그만 걸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큰 뭐 이런 대형 무기들만 이렇게 방어하는 시스템으로만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지. 그런 거를 이제 신기술을 확보를 하느라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막 이런 몇 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자력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의 선진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한 3배 정도, 실제 비공식적으로는 3배 정도 우수한 거리, 먼 거리에서도 뭐 이를테면 한 8km 내에 감지를 하는데 한 20km까지 감지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이 돼서 본인이 한 거는 아닌데 옛날 오래전부터 알았던 후배하고 연결이 링크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했느냐면 사우디 왕세자인 빈살만이 운영하는 아람코라고 있어요. 세계 제1의 시총 회사 있잖아요. 이런 데까지 연결해서 사업 규모가 지금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명조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떤 사업 규모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커나갈 거라든지 이런 거를 유치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명조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미션은 뭐였냐면 이렇게 강한 많은 인성들이었어요. 이런 인성들이 이렇게 시절을 만나서 은혜가 돼서 재성으로 극을 받으니까 이 인성에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국제적인 인성이 된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무제의 무식상인데도 이 인성이 돈인 거지. 이걸 희귀로 따지면 인성이 많으니까 인성이 귀신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지. 이 사람은 그러한 무궁무진한 무한한 인성의 보고를 내재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게 땅 속에 내장되고 묻힌 금광같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시운을 만나가지고 시류를 만나서 그렇죠? 드론 레이더도 요즘 같은 시절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한 3, 40년 전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온다든지 해도 그렇게 그게 시장에서 각광받거나 부각받지는 않을 텐데 딱 지금이니까. 지금이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일반적인 루틴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적인 성취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의 은혜의 요인이 시대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었는데 본인이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부분하고 매칭이 돼서 이런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성공을 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임묘진이 지나고 나면 또 사오미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성공시켰던 그죠? 사오미는 병호 같은 경우 또 들어오면 그때는 이 많은 인성이 나의 뒷다리를 나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나온 이런 8글자는 다 은혜와 해로움의 씨앗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몇몇 경우를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신축년을 보내면서 서로 진짜 마음이 좀 피폐해지고 이렇게 황폐해져 가지고 이러한 관계성으로 뭔가 주변 관계가 치달았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힘들지만 힘든 와중에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물론 제가 이제 치우친 명조들만 이렇게 이제 소개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이분도 신축년에 아주 힘들게 지내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축술 및 사명도 걸리고 참 힘들게 지내셨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진월의 신금인데 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부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이분 뭐 사회 중상류층의 부인으로서 잘 사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신축년을 상당히 어렵게 지내셨단 말이에요. 이런 재정적으로나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힘들게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결국 내가 이 생에서 해결할 인자가 뭐냐면 이 마음 추스리는 거거든. 이 많은 인성의 꾸러미들을, 인성의 보따리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채워서 갈고 닦아서 이 진짜 뭐 무적행 같이 끝없는 인성의 이러한 어떤 그 보고를 채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봉사성 인자로 어쨌든 술의 천문으로 이렇게 펼치거나 베풀거나 이러면 이분도 이 많은 인성이 나에게 해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결국 펼치고 풀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와 다 인연되어진 것들이고 내 팔자와 8글자와 관련되지 않은 전혀 인자가 없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기억은 하지 못할지언정 과거 어느 생에 나하고의 은원관계들이 맺어져서 내 주변에 이렇게 친한 관계로서 형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내 비즈니스상으로 만나자 있거나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처해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어떤 거냐? 어떤 거냐? 자, 이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냐?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보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아주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를 내가 처리하고 변화시키고 해결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내가 기법 할 거냐? 기법. 그러니까 잘 포기하는 것도 요령인 거예요. 괜히 질질 끌려가고 매달려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산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심신에 그리고 재물적인 이런 것까지도 같이 쏠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달라들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 내가 조금 팔 하나가 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이 좀 느껴지더라도 그렇죠? 느껴질지언정
이거를 내가 포기하고 잘라낼 거냐? 인연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말리고,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테이크를 할 거냐? 아니면 리젝을 할 거냐? 리젝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거는 지혜의 영역인 거죠. 이건 지혜의 영역이고 판단의 영역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는 건데, 바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저는 스님의 말씀도, 무슨 목사님의 어떤 설교도, 그런 훌륭한 말씀들도 있으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객관적이면 객관적일 수 있죠. 내가 타고난, 명조의 운명적인 에너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세운에 이렇게 작용하고 반응하는, 이러한 작용력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축년 보내고 송구영 시인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리정돈이 되시고 이렇게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좀 마음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사실은 불구부정, 불생불멸, 불증불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는, 내가 사실은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내가 받는 거니까 인성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받는 데에 능숙해져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받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일지나 이런 데 인성 깔고 있으면 받는 데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 그 고마움을. 근데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주려고 하고, 주는 건 뭐예요? 주는 거는 식신이나 상관이겠죠. 그렇죠? 베푸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상관보다 식신으로, 상관은 약간 가공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더 붙여가지고 내가 받은 것은 식신으로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식상 행위를 좀 하시고, 갚으시고, 요 일주일 사이 내에 뭐가 좀 있다라고 하면 좀 갚으시려고 하고, 또 이 해로움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주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었다면 그냥 준 거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냥.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좀 잊지 말고 주려고 하고 갚으려고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준 게 있으면, 그냥 그 준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그러면 저는 이 은생어해, 해생은혜, 이런 그 메커니즘의 굴레의 수레바퀴에 그렇게 치이지는 않을 거다. 중심점을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8글자들의 이 작용력, 내가 만약에 인성이 많다, 내가 관성이 많다, 그러면 하나씩 덜어내 버리시고, 한 글자씩 이렇게 벗어버리시고, 나중에 가서는 내 일간까지도 벗어버리시면, 일간까지도 던져버리시면, 이 세계에 다시 올 일 없을 거고, 은생어해, 해생어흔해, 이런 그 굴레에, 수레바퀴에
내가 치일 일, 걸릴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혹여나 신축년을 보내시면서 내가 좀 받을 게 있는데 이러시면 그냥 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면 좀 잊어버리시고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좀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좀 이렇게 좀 떼놓치지 말고 이렇게 갚으시고 그러면 이러한 그 이민년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조금 이렇게 좀 단절이 돼서 아니면 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밝은 인생, 밝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신축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쨌든 각자도 이렇게 마음 챙김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쪽으로 바쁘시겠지만 특히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입각을 해서 올해 한 해 나머지 이 시간 동안에 마무리 잘 하시고 산뜻한 마음으로 이민년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은생어의 해생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